1937년에 태어난 아버지, 그리고 전쟁 속에서 태어난 어머니 사이에서 1957년 강인수는 태어났다. 그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였다. 학교 운동장에만 가도 운동화 발자국이 모래를 덮었고 수업을 들으려면 언제나 교실이 모자랐다. 같은 책상에 셋이 앉고 같은 도시락에 다섯이 부러워했던 시절.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공부보다 살아야 했던 세월이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을 무렵 그는 이미 가장이 되어 있었다. 동생 셋과 어머니를 책임지는 19살 가장. 공장에서 기름에 찌든 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든 동생들의 발을 덮어주던 그 시간. 그때 그는 세상을 바꾼다거나 자기 이름을 알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저 하루를 버티고 내일을 조금 덜 두려워하고 싶었을 뿐이다. 1970년 23살의 인수는 공장에서 같은 작업 라인에 서 있던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조용하고 성실한, 그러나 눈웃음 한 번이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여자. 이름은 정화. 그는 그녀를 만나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다. 둘은 허름한 월세방에서 단칸방 신혼을 시작했고 다다미 하나 깔고 서로 발끝을 맞대고 잠들었다. 행복이란 게 뭔지는 몰랐지만 그 순간들은 행복했던 것 같다. 새 아이가 태어났고 그는 아이들 이름을 손수 적어 출생신고를 하며 그 이름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접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인수가 아니라 아이 아빠였고 정화 씨 남편이었고 부장님이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다. 그의 이름은 점점 사람들 사이에 묻혔다. 누군가의 뒤에 있는 이름이 되었고 누군가의 소개에만 따라붙는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다. 그게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라 믿었으니까. 그러다 IMF가 왔다. 회사가 문을 닫았고 그는 갑자기 백수가 되었다. 30해를 다닌 회사를 말 한마디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되뇌었다. 강인수, 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니?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취업시장에서는 나이가 많았고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 시절을 세상에서 제일 조용했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말은 있었지만 목에 걸렸고 사람들은 있었지만 멀었고 돈은 없었고 자존심만 남았다. 어느 겨울날 그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공원에 앉아 있었다. 앞에서는 아이들이 눈을 뭉치며 놀고 있었고 옆에서는 같은 세대의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린 모두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지? 그 질문은 한동안 그의 가슴속을 떠나지 않았다. 2000년대 그는 택배 일을 시작했다.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하루 10시간 이상을 버텼다. 작은 박스부터 20kg 넘는 박스까지 숨고를 새도 없이 옮기고 배송하고 문자 답장까지 다 해줘야 하는 시대. 하지만 그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쓸모 없어지는 것이었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그게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작은 미소를 짓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딸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그를 찾아온 날이었다. 아빠, 요즘도 그렇게 힘들게 일해요? 그만 좀 해요. 이제 쉬어요. 우리도 잘 살잖아요.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생겼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강인수, 내가 참 많이 견뎌왔구나. 이제 너 자신에게도 좀 다정해져도 되지 않겠니? 2023년 그는 어느 마을 도서관의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 책을 읽어주고 가끔은 커피를 타며 누군가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는 그 속에서 다시 자신의 이름을 꺼낼 수 있었다. 강인수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태어나 가난 속에서 성장하고 산업화 속에서 뛰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지금은 조용히 미소 짓는 한 시대의 삶이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는 강인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도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공통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의 젊은 날을 모른다. 그들이 견딘 하루의 무게를 체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줘야 할 때다. 아버지, 어머니, 선배님.
그리고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